결혼식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하객 200명이 무대 아래 앉아 있었다. 나는 맞춤 제작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부 대기실에 서 있었다.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내 앞을 막아서며 서류 한 부를 내 손에 탁 하고 쥐어주었다. 신혼집 공동명의 동의서였다. 이거 서명 안 하면 저 문턱 넘을 생각 꿈에도 하지 마라. 나는 뒤에 서 있는 강정우를 바라보았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그 아파트, 매매 대금의 70%는 내가 6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며 뼈 빠지게 모은 돈이었다. 연애했던 3년 동안 나는 그가 그저 말주변이 없는 사람인 줄로만 알았다. 이제야 알았다. 그는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단 한 번도 나를 위해 입을 열어줄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나는 머리에 쓴 면사포를 획 벗어 던졌다. 200명의 사람들이 내가 식장을 걸어나가는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도장이 종이 위를 찍는 소리는 가볍지만 묵직하게 울렸다. 백수연은 티슈를 한 장 뽑아 인주 가장자리에 묻은 붉은 찌꺼기를 깔끔하게 닦아냈다. 그녀는 그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유리 테이블 한가운데로 다시 밀어주었다. 축하해, 가은아. 백수현이 고개를 들며 키보드를 몇 번 두드렸다. 합정동 아파트, 초기 자금 70% 송금된 거 방금 확인됐어. 심가은은 계약서에 찍힌 동그랗고 붉은 도장 자국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옆에 앉은 약혼자 강정우를 바라보았다. 강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엄지손가락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빠르게 쓸어내리고 있었다. 정우씨, 심가은이 그를 나지막이 불렀다. 강정우는 어깨를 움찔하더니 황급히 스마트폰 화면을 껐다. 다 끝났어. 나머지 30%는 우리가 공동으로 받는 대출이니까 정우씨도 여기 서명해야 해. 심가은이 결제 펜을 건넸다. 강정우는 펜을 받아 들었다. 서명란 위에서 허공을 맴돌던 펜촉이 2초 정도 멈칫했다. 아침에 우리 엄마가 전화하셨어. 심가은은 대꾸하지 않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엄마가 그러시는데 어차피 공동대출 받는 거 나중에 번거롭지 않게 아예 등기부등본에 둘 다 이름을 올리는 게 어떠냐고. 키보드를 두드리던 백수현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들진 않았지만 시선은 모니터의 특정 글자에 꽂힌 채 움직이지 않았다. 심가은은 펜을 쥔 강정우의 손을 쳐다보았다. 손가락 관절이 힘이 들어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나 6년 동안 일해서 이 초기 자금 70% 모았어. 정우 씨의 심가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억양은 평온했다. 우리 예전에 합의했잖아. 이 집은 내 명의로 하기로. 강정우가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알아. 난 그냥 엄마가 물어보시니까 그냥 한번 꺼내본 말이야. 내가 엄마한테는 잘 설명할게. 그는 서류에 빠르게 이름을 휘갈겨 썼다. 마지막 회기 몹시 어지러웠다. 3주 뒤 이 합정동 아파트. 공기 중에는 새로 바른 벽지의 풀냄새와 건조한 톱밥 냄새가 아직 남아있었다. 심가은은 주방 아일랜드 식탁 앞에 서서 물기 있는 행주로 대리석 상판을 닦고 있었다. 디지털 도어록에서 연속적인 전자음이 울렸다. 네 자리 숫자, 잠시 정적, 이어서 띠리릭하며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났다. 행주를 쥐고 있던 심가은의 손이 허공에 멈췄다. 이 집의 비밀번호는 그녀 자신을 제외하면 강정우밖에 몰랐다. 문이 열렸다. 예비 시어머니 나영숙이 들어왔다. 그녀는 신고 있던 검은색 가죽 단화를 벗지도 않은 채 왁스칠을 새로 한 거실의 밝은색 원목 마루 위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뒤따라 들어온 강정우는 양손에 커다란 비닐봉지를 낑낑거리며 들고 있었다. 현관이 뭐 이리 좁니와 나영숙이 집 안을 휙 둘러보더니 맞춤 제작한 신발장에 시선을 고정했다. 들어오는 재물운을 다 막아버리게 생겼네. 심가은은 행주를 내려놓고 다가갔다. 어머니, 오셨어요.
비밀번호는 또 왜 이리 길게 해놨니? 정우한테 3번이나 묻고서야 겨우 외웠다. 나영숙은 며느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현관을 지나쳐 주방 아일랜드 식탁 쪽으로 직진했다. 그러고는 수납장 문 가장자리를 손으로 쓱 훑었다. 그리고 이 색깔은 뭐니? 쥐색이야. 물풀의 나무 소재의 연그레이 색상입니다. 어머니. 장례식장도 아니고 색이 왜 이리 칙칙해. 젊은 애들이면 좀 화사한 걸 써야지. 당장 내일 시공업체에 전화해서 싹 다 하얀색으로 바꿔라. 우리 정우가 어릴 때부터 흰색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심가은이 강정우를 쳐다보았다. 그는 현관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비닐봉지에 꽉 묶인 매듭을 푸는 데만 온 정신을 쏟고 있었다. 어머니, 목공공사는 이미 다 끝났고 잔금도 다 치렀어요. 심가은은 최대한 공손한 말투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발음은 또박또박했다. 이제 와서 다 뜯어내고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나영숙이 획 돌아서서 심가은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돈을 썼으면 제대로 된 걸 해놔야지. 이렇게 죽상 같은 색을 해놓으면 우리 아들 앞길이 꽉 막힌다. 나영숙이 혀를 찢 차며 말했다. 소파는 샀니? 패브릭 소재로 된 걸로 예약해뒀어요. 다음 주에 배송될 거예요. 취소해라. 패브릭은 먼지만 탑 백화점에 가보니까 짙은 갈색 가죽 소파 좋은 거 있던데 내가 이따 사진 보내줄 테니까 그걸로 사. 심가은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어머니, 거실 세로 폭이 좁아서 그렇게 크고 어두운 가죽 소파는 들어가지 않아요? 패브릭이 크기나 분위기 면에서 훨씬 취소해. 나영숙이 그녀의 말을 단칼에 잘랐다. 타협의 여지라곤 1%도 없는 짤막한 통보였다. 그녀는 바닥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정우야, 그 김치 냉장고에 넣어라. 옛 멀쩡한 밀폐 용기 하나 안 사뒀니? 강정우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묵직한 비닐봉지를 들고 주방으로 걸어오며 심가은과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다. 엄마, 사실 창문으로 빛도 잘 들어오고 해서 회색도 나름 괜찮아 보여. 나영숙이 아들의 옆얼굴을 노려보았다. 이 집 너 혼자 사니? 강정우는 입을 꾹 다물었다. 그는 냉장고 문을 열고 비닐봉지를 우겨 넣으며 심가은에게는 등만 보였다. 심가은은 그 뒷모습을 가만히 응시했다. 손에 쥐고 있던 행주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2주 뒤 주말. 나영숙이 사는 수원시의 오래된 아파트. 낮은 나무 밥상 위에는 시금치 무침, 깍두기, 갈치조림 같은 밑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다. 심가은은 다리를 가지런히 모으고 바닥 방석 위에 앉아 있었다. 나영숙은 젓가락으로 갈치 한 토막을 집어 가장자리에 가시를 발라낸 뒤 강정우의 밥그릇 위에 얹어주었다. 많이 먹어라. 결혼 준비하느라 힘들어서 얼굴이 반쪽이 됐네. 강정우는 밥을 한 움큼 퍼서 갈치와 함께 입안으로 밀어넣었다. 나영숙은 정작 본인 밥은 먹지 않았다. 그녀는 젓가락을 도자기 수저받침 위에 내려놓았다. 달그락하는 맑은 소리가 울렸다. 오늘 미용실 갔다가 최 여사를 만났다. 심가은은 국그릇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 집 아들이 지난달에 결혼했잖니? 며느리 집안 형편이 꽤 괜찮아서 강남구에 대출도 없이 아파트를 떡하니 샀다더라. 근데 글쎄 어쨌는지 아니. 나영숙이 눈을 치켜뜨며 심가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집에서 사위 이름도 등기부등본에 올려졌다잖니? 이게 시댁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예의라는 거다. 심가은은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쇠 숟가락이 그릇 바닥에 부딪히며 탁 하는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러셨군요. 당연하지. 강씨 집안 사람이 됐는데 정작 사는 집 등기에는 남의 이름만 달랑 적혀 있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니? 조상님들이 그런 집은 돌봐주시지도 않는다. 그래 가지고야 집안의 가장이 어떻게 밖에서 길을 펴고 살겠어? 강정우가 밥을 씹는 속도가 느려졌다. 그는 밥상에 앉은 그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저 자기 밥그릇에 남은 갈치 반 토막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입안의 음식물을 기계적으로 씹고만 있었다. 심가은은 기다렸다. 1초, 3초, 5초. 그녀는 강정우가 입안에 밥을 다 삼키고 단 한마디라도 입을 떼기를 기다렸다. 엄마,
우리 예전에 다 합의한 문제잖아 라거나 최소한 덤마. 그 집 가은이가 돈 거의 다 내서 산 거잖아 라는 말이라도 해주기를. 질겅질겅 씹는 소리만 계속 이어졌다. 심가은은 쉼없이 움직이는 그의 턱선을 바라보았다. 숨이 턱턱 막히는 그 지독한 침묵이 차가운 물처럼 밥상 위로 번져나갔다. 그녀는 손을 뻗어 자기 물컵을 집어들었다. 물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물을 크게 한 모금 마셨다. 오늘 찌개간이 아주 잘 배었네요. 어머니 심가은이 맞은편에 앉은 나영숙을 보며 말했다. 나영숙의 두 눈이 가늘어졌다. 그녀는 다시 젓가락을 집어들었다. 내가 끓인 거 아니다. 골목 어귀 반찬 가게에서 사온 거다. 결혼식 한 달 전. 심가은은 합정동 아파트 거실 카페트 위에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금박 테두리가 둘러진 청첩장 뭉치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하객 명단을 대조하는 중이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스마트폰이 징징 울렸다. 화면에 정우라는 이름이 떴다. 여보세요. 가은아, 너 어디야? 강정우의 목소리는 몹시 낮게 깔려 있었고 묘하게 울리는 게 화장실이나 복도 계단에서 몰래 거는 것 같았다. 집이지. 청첩장 명단 확인하고 있어? 정우 씨 2시간 전에 와서 돕겠다고 했잖아. 알아. 아는데 나 지금 우리 엄마 집에 있거든. 엄마가 너 지금 당장 좀 오라신다. 지금. 밤 8시 반이 넘었는데? 일단 좀 와주라. 부탁할게.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다. 40분 뒤 심가은은 나영숙네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집안은 벽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만큼 적막했다. 나영숙이 거실 테이블 밑에서 번쩍이는 금박 십자가가 인쇄된 3단 홍보물을 꺼내 심가은 앞으로 쑥 밀었다. 심가은이 고개를 숙여 그것을 보았다. 그들이 예약했던 호텔 예식장 팸플릿이 아니었다. 표지에는 근혜소망교회 예식홀이라고 적혀 있었다. 예식장 바꿨다, 나영숙이 말했다. 심가은은 그 십자가 마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어머니, 저희 반년 전부터 플라자 호텔로 다 예약해뒀어요. 예약금도 300만 원이나 걸어놨고요. 그 300만 원 내가 물어주마. 내일 당장 전화해서 호텔 취소해라. 종이 청첩장도 이미 다 찍었고 모바일 청첩장도 우리 건축사 사무소 사람들한테 싹 다 돌렸어요. 다들 예식장이 호텔인 줄 안단 말이에요. 정정 문자 하나 쫙 돌리면 되지. 그게 뭐 대수라고. 나영숙이 소파 등받이에 푹 기대며 말했다. 그 호텔 자리가 터가 안 좋아. 정문 방향이 올해 우리 정우 사주랑 상극이라잖니. 김 목사님이 직접 보신 거다. 심가은이 고개를 돌려 강정우를 쳐다보았다. 그는 1인용 소파 끝자락에 걸터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연신 손바닥만 비벼대고 있었다. 정우 씨, 예식장 알아볼 때 나랑 같이 갔잖아. 지난주에 포토 테이블 생화 장식까지 다 확정지었으면서. 강정우가 헛기침을 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홍보물을 힐끗 보더니 이내 시선을 피했다. 사실 교회도 나쁘지 않아, 가은아. 엄마가 목사님이랑 워낙 친하셔서 목사님이 직접 주례도 봐주신다니까 의미도 있고. 심가은은 뒷목 근육이 뻣뻣하게 굳어가는 것을 느꼈다. 저희 친정 쪽 친척들 절반 이상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셔야 해요. 그녀는 억지로 호흡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호텔은 지하철역 바로 앞이라 교통이 편하지만 이 교회는 성북동 산중턱에 있는데 어르신들이 거길 어떻게 올라오셔요? 산 밑에 대형 버스 2대 대절해서 실어 나르면 되지. 나영숙이 속사포처럼 쏘아붙였다. 내가 이미 교회 쪽에 날짜까지 다 박아놨다. 다음 달 15일. 오후 2시. 15일이요. 심가은의 목소리가 결국 참지 못하고 한 톤 높아졌다. 저희 결혼식은 22일이잖아요. 22일은 손 없는 날이 아니야. 15일이 길일이다. 나영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바지 주름을 탁탁 털었다. 그렇게 정했으니까 더는 토 달지 마라. 그녀는 뒤돌아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쾅 하고 문을 닫아버렸다. 심가은은 소파에 앉아 테이블 위에 놓인 십자가 홍보물만 내려다보았다. 강정우가 손바닥 비비기를 멈췄다. 그가 팔을 뻗어 심가은의 무릎을 조심스레 톡톡 건드렸다.
어차피 형식적으로 하는 행사잖아, 가은아. 그냥 이번 한 번만 엄마 뜻대로 맞춰주자. 어차피 결혼식 끝나면 우리 둘이서만 사는 건데 뭐. 심가은은 고개를 숙여 자기 무릎 위에 얹힌 그 손을 보았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강정우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마치 자기가 피해자라도 되는 양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이 숨막히는 줄다리기 속에서 홀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라는 듯이. 심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무릎 위에 놓여있던 그의 손이 스르륵 미끄러져 떨어졌다. 내일 호텔에 취소 전화할게. 결혼식 2주 전. 합정동 아파트 침실 유리창 위로 굵은 빗방울이 요란하게 부딪히고 있었다. 강정우는 심가은을 등지고 큰 침대에 누워 이미 묵직한 코골이 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심가은은 천장을 바라보며 똑바로 누워 있었다. 200명이나 되는 하객들에게 식장 변경을 알리고 시내 호텔에서 산중턱 교회까지 오는 셔틀버스 동선을 새로 짜느라 꼬박 사흘밤을 새운 터였다. 강정우 쪽 협탁 위에서 갑자기 환한 불빛이 번쩍였다. 이어서 짧은 진동 소리가 울렸다. 어두운 침실 안에서 밝게 빛나는 네모난 스마트폰 화면은 유난히 눈에 거슬렸다. 심가은은 눈을 질끈 감고 애써 무시하려 했다. 징 하고 진동 소리가 다시 울렸다. 조용한 비 오는 밤이라 그 소리는 더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심가은은 한숨을 쉬며 상체를 일으켰다. 강정우가 깰까 봐 그의 몸 너머로 손을 뻗어 스마트폰을 뒤집어 놓으려 했다. 그녀의 손끝이 차가운 금속 케이스에 닿는 순간 화면 중앙에 떠있는 알림창이 눈에 들어왔다.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발신인은 점막. 미리 보기 화면에는 딱 한 줄이 떠 있었다. 진명의 건 그 애한테 말 꺼냈니? 심가은의 손이 허공에 멈췄다. 그녀의 엄지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다. 그녀는 강정우의 잠금 해제 패턴을 알고 있었다. 왼쪽 위에서부터 거꾸로 된 니은 자를 그리는 모양. 그는 그녀 앞에서 스마트폰을 숨긴 적이 없었다. 엄지손가락이 화면에 닿았다. 스와이프. 잠금이 풀렸다. 대화창이 바로 열렸다. 엄마, 진명의 건 그 애한테 말 꺼냈니? 엄마, 내가 누누이 말했지. 이 일은 절대 질질 끌면 안 된다고. 심가은이 엄지손가락으로 화면을 위로 쓱 올렸다. 카카오톡의 노란 말풍선들이 눈에 들어왔다. 강정우, 지금은 안 돼. 예식장 바꾼 것 때문에 아직도 화나 있어서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어. 엄마, 그러니까 내가 기를 쓰고 예식장을 바꾸자고 한 거 아니냐. 그렇게 똥고집 부리는 걸 초장에 확 눌러놓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쥐고 흔들래? 결혼식 치르고 나서 우리 집안 사람 되면 그때는 지가 안 한다고 100일 재간이 있겠니?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바로 구청 데려가라. 강정우, 알았어. 엄마. 내가 알아서 잘 구슬려 볼게. 심가은은 액정 화면만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알았어. 엄마. 내가 알아서 잘 구슬려 볼게. 백라이트 불빛 아래 빛나는 이 글자들의 윤곽선이 점점 흐릿해졌다. 눈물이 나서가 아니었다. 너무 오래 노려본 탓에 망막에 잔상이 남은 것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세상 모르고 자는 강정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는 숨을 쉴 때마다 일정한 간격으로 오르내렸다. 그는 고부 갈등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둔하고 불쌍한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갈등을 회피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 그는 철저하게 그녀를 통제하고 조종하고 있었다. 그의 그 숱한 침묵은 치명타를 날릴 단 한 번의 타이밍을 노리며 더들치고 기다리는 시간이었던 것이다. 심가은은 천천히 엄지손가락을 걷어들이고 전원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까맣게 꺼졌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협탁 위에 다시 내려놓았다. 위치도 아까와 똑같이. 각도도 1mm의 오차 없이. 그녀는 자기 자리로 돌아와 가슴까지 이불을 끌어 덮었다. 방 안에는 오직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만 가득했다. 그녀는 창밖이 희뿌옇게 밝아올 때까지 두 눈을 뜬 채 밤을 지새웠다. 결혼식 3일 전. 여의도에 있는 고급 전통 한정식집. 단독 룸에 한지 미닫이 문이 틈새 하나 없이 꽉 닫혀 있어 바깥의 소음을 완벽히 차단하고 있었다.
나영숙이 작은 사기 그릇을 들어 따뜻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녀는 잔을 내려놓았다. 신혼여행 짐은 다 쌌니? 네, 다 쌌습니다. 어머니, 심가은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차분했다. 진공 상태처럼 고요한 차분함이었다. 그래. 다음 주 목요일에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금요일에는 하루 연차를 내라. 금요일에는 사무실에 들어가 봐야 해요. 급하게 마무리해야 할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그럼 반차라도 나영숙은 며느리의 말을 아예 무시한 채 젓가락으로 간장 양념이 밴 우엉조림을 집어들었다. 정우랑 구청에 좀 다녀와야겠다. 강정우가 쥐고 있던 젓가락이 미끄러지며 사기 그릇에 부딪혀 탁 소리를 냈다. 그는 허둥지둥 젓가락을 집어들었다. 엄마, 내가 이 일은 나중에 내가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넌 일 처리하는 게 너무 굼떠. 나영숙이 아들을 획 째려보더니 다시 심가은에게 고개를 돌렸다. 등기부등본 챙겨서 가라. 정우 이름도 같이 올려. 그리고 내 이름도. 순간 루만의 죽음 같은 정적이 감돌았다. 복도에서 희미하게 흘러나오던 배경음악조차 그 침묵 속에 빨려 들어간 것 같았다. 심가은이 나영숙을 쳐다보았다. 어머니 이름이요? 그래. 정우가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 그거 전세금 내가 내준 거다. 그 돈이 정우가 이 집에 보태는 목이지. 진명이에 우리 세 사람 이름 다 올리는 거. 이게 한국 사회에서 한 식구가 되는 기본 상식이야. 심가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옆에 앉은 강정우를 보았다. 그는 나무 테이블의 나뭇결만 죽어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눈꺼풀 한 번 들어 올리지 않고 그녀를 외면했다. 심가은의 머릿속에 비 오는 밤 스마트폰 화면에서 보았던 노란색 말풍선이 떠올랐다. 알았어, 엄마. 내가 알아서 잘 구슬려 볼게. 그녀는 자신이 놀라울 정도로 화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대신 지독하게 차갑고 투명한 각성이 그 자리를 채웠다. 거절하겠습니다. 심가은이 말했다. 우엉을 씹던 나영숙의 턱이 멈췄다. 그녀는 입안의 음식을 억지로 꿀꺽 삼켰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의 심가은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웠다. 그 아파트 매매 대금의 70%는 제 급여 통장에서 송금한 제 돈입니다. 대출은 공동 명의로 받았지만 매달 나가는 원리금 상환액도 제 개인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고 있고요. 제 소유의 부동산에 다른 사람 이름은 단 한 글자도 올리지 않을 겁니다. 나영숙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그녀가 손바닥으로 밥상을 콱 내리쳤다. 밑반찬 접시들이 덜썩거렸다. 내 소유의 부동산. 너 이제 곧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몸이야? 내가 가진 건 다 우리 집안 재산이라는 소리다. 친정에서 예절을 그따위로 가르치디. 어른을 상대로 돈 몇 푼 가지고 그렇게 핏대를 세우며 계산을 해?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강정우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바뀌잖아. 넌 입 다물고 있어. 나영숙이 심가은의 코앞에 삿대질을 해댔다. 너 명예 안 바꿀 거면 앞으로 나한테 어머니라고 부를 생각 꿈에도 하지 마라. 심가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옆빈 의자에 놓아둔 핸드백을 집어들었다. 오후에 업무가 남아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여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45도 인사를 건넸다. 그녀가 몸을 돌려 문 쪽으로 향하려는 찰나 강정우가 그녀의 손목을 덥석 붙잡았다. 그의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축축했고 악력은 무서울 정도로 강했다. 가은아, 제발. 일단 앉아. 일단 그냥 알았다고 고개만 끄덕여. 응? 내가 부탁할게. 심가은은 고개를 숙여 자기 손목을 꽉 틀어진 그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지극히 단호하게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자신의 팔을 빼내기 시작했다. 강정우의 5손가락에서 힘이 풀려 그녀의 피부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때까지. 그녀는 한지 미닫이 문을 열고 복도로 걸어나갔다. 결혼식 당일.
은혜소망교회 신부 대기실. 사방의 흰 벽은 티끌 하나 없이 새하얗고 천장의 조명은 눈이 시릴 정도로 눈부셨다. 심가은은 방 한가운데 놓인 붉은색 벨벳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 엄청난 가격에 맞춤 제작 웨딩드레스는 코르셋에 비즈 장식이 촘촘히 박혀 있었고 단단한 와이어가 갈비뼈를 꽉 조이고 있어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퍼프를 들고 그녀의 광대뼈 주위를 톡톡 두드리며 마지막 수정을 해주고 있었다.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신부님,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했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틈새로 강정우의 회사 후배이자 오늘 예식의 사회를 맡은 남자가 반쯤 몸을 내밀었다. 이제 입장까지 10분 남았습니다. 양가 부모님들 화촉 점화 준비 중이십니다. 심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벌컥 열렸다. 나영숙이 들어왔다. 그녀는 풀을 먹여 빳빳하게 각이 잡힌 분홍색 전통 한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헤어스프레이를 통째로 부은 듯 강풍이 불어도 끄떡없을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강정우가 그 뒤를 따라 들어왔다. 검은색 턱시도를 입은 그의 나비 넥타이가 살짝 삐뚤어져 있었다. 잠깐 나가 있어 봐요. 나영숙이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향해 턱짓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심가은의 눈치를 한번 살피더니 재빨리 메이크업 박스에 퍼프를 쑤셔 넣고 고개를 숙인 채 종종 걸음으로 나갔다. 무거운 나무 문이 닫혔다. 잠금 장치가 철컥하고 맞물리는 소리가 텅 빈 하얀 방 안에서 묘한 메아리를 만들어냈다. 나영숙은 큐빅이 박힌 클러치백을 열었다. 그녀는 그 안에서 반으로 접힌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녀는 심가은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봉투를 테이블 위에 툭 던졌다. 열어봐라. 심가은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봉투만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이게 뭡니까, 어머니? 부동산 공동명의 동의서. 나영숙이 클러치백에서 검은색 수성펜을 꺼내 봉투 옆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서명해. 심가은이 눈을 들어 시어머니를 보았다. 예식 시작까지 10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서명하라는 소리다. 내가 이거 안 쓰면 밖에 있는 하객 200명은 그냥 주야장천 기다리게 될 거다. 예식은 시작 안에 나영숙의 목소리는 일기예보를 읽듯 무미건조했다. 그녀는 마지막 히든카드를 빼든 것이다. 그녀의 머릿속 계산으로는 딩드레스를 입고 풀메이크업까지 마친 여자, 맨 앞줄에 친정아버지가 앉아 기다리고 있는 딸이라면 이 타이밍에 절대 판을 엎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심가은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시선을 옮겨 강정우를 바라보았다. 그는 문가에 바짝 붙어 서 있었다. 턱시도 바지 주머니에 두 손을 푹 찔러 넣은 채로. 정우씨. 심가은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새하얀 대기실 안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텅 빈 동굴처럼 공허하게 울렸다. 강정우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바닥의 카페트, 한복 치맛자락, 붉은 벨벳 소파 가장자리를 불안하게 맴돌았다. 그냥 강정우가 헛기침을 하더니 목구멍에 벌레라도 걸린 듯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일단 서명부터 해, 가은아. 다른 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 일단 오늘은 식부터 무사히 끝내자. 일단 서명부터 해. 심가은은 그를 빤히 응시했다. 지난 3년 동안 그녀는 그의 침묵이 그저 성격이 온순하고 말주변이 없어서 고부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매는 탓이라고만 믿어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예식 10분 전에 제 어미가 약혼녀의 목숨줄을 쥐고 흔들게 내버려 둔 채 문가에 찌질하게 숨어있는 저 남자를 보며 그녀는 모든 것을 명확히 깨달았다. 그는 단 한 번도 중간에 끼어 곤란했던 적이 없었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 어머니의 등 뒤에 숨어 있었을 뿐이다. 자신이 직접 뺏어올 용기가 없는 이익을 어머니의 드센 위세를 빌려 교묘하게 착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이 드디어 끓어올랐다. 심가은은 두 손을 들어 올리더니 뒤통수로 가져갔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나영숙이 호통을 쳤다. 심가은은 올린 머리를 고정하고 있던 금속 헤어핀을 더듬어 찾았다. 그녀는 핀을 억센 힘으로 잡아 뜯었다. 검은색 실핀 몇 개가 툭툭 튕겨나갔다.
스프레이로 고정했던 웨이브 머리 한 줌이 스르륵 풀려 하얀 목덜미 위로 흘러내렸다. 그녀는 머리에 겹겹이 고정되어 있던 3m짜리 순백의 면사포를 완전히 뜯어내 버렸다. 가은아, 강정우가 눈을 희번덕거리며 앞으로 튀어나갔다. 너 미쳤어. 심가은은 면사포를 붉은 벨벳 소파 위로 휙 던져버렸다. 구름 같던 얇은 망사는 형태를 잃고 볼품없는 흰 천조가리가 되어 푹 주저앉았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십 겹의 웨딩드레스 치맛자락이 바닥에 끌리며 거친 마찰음을 냈다. 이 결혼 안 합니다. 이 그녀가 강정우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나영숙이 그녀 앞을 턱 가로막았다. 내가 미치고 팔짝 뛰었구나. 밖에는 하객들이 꽉 찼어. 내 애비가 맨 앞줄에 앉아있다고. 고작 종이장 하나 때문에 내 친정 식구들 얼굴에 똥칠을 할 작정이냐? 저희 친정 식구들 체면은 그쪽이 신경 쓰실 일 아닙니다. 심가은은 나영숙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또박또박 뱉어냈다. 집은 제 겁니다. 아들 데리고 내 집에서 당장 꺼지세요. 그녀는 테이블을 비켜 문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강정우가 달려들어 그녀의 팔뚝을 덥석 붙잡았다. 가은아,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심가은이 남은 손을 번쩍 치켜들어 그의 손등을 매몰차게 내리쳤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대기실을 울렸다. 맞은 손이 얼얼해진 강정우가 움찔하며 손을 뗐다. 심가은은 문고리를 잡았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려 손을 들고 있던 사회자는 갑자기 안에서 문이 벌컥 열리자 소스라치게 놀랐다. 심가은은 그를 본 채 만체하며 거대한 드레스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그의 곁을 휑하니 지나쳐갔다. 그녀는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본식장 쪽으로 가지 않았다. 왼쪽으로 꺾어 교회 로비의 측면 출입구 쪽을 향해 걸었다. 뾰족한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찍으며 까각, 까각, 날카롭고 흔들림 없는 소리를 냈다. 무거운 웨딩드레스 자락이 돌바닥을 휩쓸며 사샤샥, 건조한 소리를 냈다. 두꺼운 양계형 나무문 너머로 2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수군거리는 웅성거림이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심가은은 바깥 도로와 연결된 통유리 문 앞에 섰다. 그녀는 손을 들어 묵직한 금속 손잡이 발을 꾹 눌렀다. 철컥, 잠금이 풀리는 소리와 함께 문틈 사이로 10월의 차가운 바깥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유리문 밖에 매서운 바람이 순식간에 심가은의 목덜미를 파고들었다. 10월의 서울, 바람에는 이미 뼈를 스미는 한기가 묻어 있었다. 그녀는 그 치렁치렁한 맞춤 웨딩드레스를 움켜쥐고 교회 앞 돌계단을 내려갔다. 얇은 하이힐이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히며 딱, 딱, 청명한 소리를 냈다. 때마침 빈 주황색 택시 한 대가 언덕길 밑에 정차해 있었다. 심가은은 뒷좌석 문을 열고 몸을 실었다. 수십 겹의 하얀 천 뭉텅이를 비좁은 차 안으로 억지로 쑤셔 넣었다. 택시기사가 룸미러로 그녀를 힐끗 쳐다보며 두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합정동이요. 심가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택시는 미끄러지듯 도로 위로 합류했다. 심가은은 인조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댔다. 차 안에는 싸구려 차량용 방향제와 찌든 담배 냄새가 섞인 묘한 냄새가 맴돌았다. 그녀는 쏜살같이 스쳐가는 창밖의 풍경을 응시했다. 한강 수면 위로 차가운 가을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시울은 뻑뻑했고 심장박동은 소름 돋을 정도로 차분했다. 지난 3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묵직한 통증은 아까 면사포를 찢어발기듯 벗어 던지던 그 순간 완벽한 각성 상태로 치환되어 버렸다. 택시가 합정동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섰다. 심가은은 스마트폰으로 요금을 결제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에 타서 층수 버튼을 눌렀다. 스테인리스 문에 지금 그녀의 몰골이 비쳤다. 머리카락은 산발이었고 아까 거칠게 핀을 뽑아낸 탓에 메이크업도 미세하게 번져 있었지만 꼿꼿하게 선 등허리만큼은 흔들림이 없었다. 현관문 앞에 섰다. 그녀는 손가락을 뻗어 디지털 도어로 액정의 백라이트를 밝혔다. 네 자리 숫자를 꾹꾹 눌렀다. 강정우의 생일. 띠리릭. 잠금이 풀렸다. 심가은은 문을 밀고 현관으로 들어섰다.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 수납장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서랍을 열어젖히고 도어록 설명서를 찾아냈다. 그녀는 다시 문과로 돌아가 설명서에 적힌 순서대로 내부 패널의 설정 버튼을 꾹 눌렀다. 삑 하는 알림음이 울렸다.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6자리 숫자를 입력했다. 그녀의 어머니 기일이었다. 마지막으로 별표 버튼을 눌러 확인했다. 도어록에서 경쾌한 전자음이 길게 울리며 과거의 기억이 완벽하게 삭제되었음을 알렸다. 심가은은 한 걸음 물러나 굳게 닫힌 철문을 응시했다. 지금 이 1초부터 이 집안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생명체는 오직 그녀 자신뿐이었다. 그녀는 등 뒤로 손을 뻗어 웨딩드레스에 숨겨진 지퍼를 주룩 내렸다. 단단하게 조이던 와이어의 압박이 순식간에 풀렸다. 그녀는 그 수백만 원짜리 순백의 드레스를 허물벗듯 훌렁벗어 원목 마루 위에 아무렇게나 내동댕이 치고는 맨발로 욕실을 향해 걸어갔다. 다음 날 오전. 백수현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은 달달한 믹스커피 냄새로 가득했다. 프린터가 규칙적인 기계음을 내며 아직 따끈한 A4 용지 한 장을 토해냈다. 백수현은 그 종이를 집어들어 꼼꼼히 살펴본 뒤 심가은 앞으로 내밀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백수현이 볼펜 끝으로 특정 항목을 톡톡 쳤다. 소유자 심가은. 단독 명의.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해. 심가은은 종이컵을 들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대출 쪽은 어떻게 됐어? 아침에 은행 담당자랑 방금 확인 끝냈어. 백수현이 사무용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처음에 대출 신청은 공동 명의로 들어갔지만 실제 원리금 빠져나가는 상환 계좌가 내 실명 통장으로 지정되어 있잖아. 내가 직접 가서 명의 변경 안 하는 이상 걘 자기 이름으로 상환 내역 조회할 권한조차 없어. 이 아파트는 벽돌 한 장부터 철근 한 가닥까지 걔가 손댈 수 있는 구석이 단일 밀리미터도 없다는 소리야. 심가은은 등기부등본에 박힌 자신의 이름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하얀 종이 위에 찍힌 까만 글씨가 묘한 안도감과 무게감을 주었다. 고마워, 수현아. 고맙긴 무슨. 그나저나 백수현이 목소리를 푹 깔았다. 어제 식장에서 그렇게 뒤엎고 나왔는데 그쪽 집구석은 아주 난리도 아니었겠네. 심가은이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유리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버튼을 눌러 액정을 켜자 알림창을 가득 메운 아이콘들이 쏟아져 나왔다. 어제 오후 2시 반부터 지금까지 강정우의 전화와 카카오톡은 단 1분도 끊긴 적이 없었다. 첫날 저녁에 온 메시지는 이랬다. 가은아, 전화 좀 받아. 너 어딨어? 엄마가 성격이 좀 불같아서 그렇지. 그래도 어떻게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식장을 뛰쳐나가? 일단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하자, 응? 3일 차로 접어들자 어조는 신경질적으로 변해 있었다. 너 도어록 비밀번호 바꿨냐?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내 옷이랑 컴퓨터 아직 그 안에 다 있는데.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건데? 우리 3년 만난 거 이렇게 하루아침에 끝낼 거야? 심가은은 단 한 글자도 답장하지 않았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다시 가방에 집어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법무법인에 좀 다녀올게. 백수현이 눈을 깜빡였다. 변호사 만나게? 걔 고소하려고? 아니에. 심가은이 등기부등본 사본을 반으로 접어 서류 봉투에 챙겨 넣었다. 내용 증명 보내려고. 내 집에 처박힌 지 쓰레기들 당장 치우라고. 사흘 뒤. 합정동 아파트 식탁 위에는 우체국에서 날아온 등기 우편 수령 확인증이 놓여 있었다. 어제 오후 강정우의 회사로 발송된 내용 증명이었다. 법적 양식을 철저히 따른 그 서류에는 감정적인 단어라곤 단 하나도 없었다. 발신인 심가은, 수신인 강정우. 사유는 개인 물품 무단 방치에 따른 자진수거 통보. 내용은 이랬다. 본 내용 증명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소재의 아파트에 남아있는 수신인의 개인 물품을 모두 수거할 것. 기한 내 미수거 시 해당 물품은 소유권 포기로 간주하여 발신인이 이미 처분할 것이며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수신인에게 청구함. 이 내용 증명이 발송된 다음 날 오후
심가은은 건축사 사무소 제자리에 앉아 건축 입면도 수정 작업에 한창이었다. 그런데 사무실 안의 공기가 묘하게 싸늘해졌다. 대각선에 앉아있던 주니어 디자이너가 자꾸만 고개를 들어 모니터 너머로 심가은을 힐끔거렸다. 그러다 눈이 마주치기라도 하면 감전이라도 된 사람처럼 화들짝 고개를 숙였다. 탕비실 쪽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다. 심가은이 텀블러를 들고 다가가자 그 소리는 쥐죽은 듯 뚝 끊겼다. 여직원 2명이 텀블러를 양손에 쥔 채 억지로 입꼬리만 올린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황급히 빠져나갔다. 심가은은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 자리에 앉자마자 컴퓨터 모니터 우측 하단에서 대학 동기 단체 채팅창이 미친 듯이 깜빡거렸다. 백수현이 보낸 인터넷 링크 하나. 그리고 다급한 메시지가 이어졌다. 가은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에 올라온 이 글 좀 빨리 봐봐. 지금 이거 회사 사람들 단톡방마다 다 퍼졌어. 심가은은 텀블러를 내려놓았다. 마우스를 쥐고 그 링크를 클릭했다. 붉은색 굵은 글씨로 강조된 게시글 제목이 눈을 찔렀다. 경악.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사기꾼, 서울 아파트 먹튀녀의 실체. 작성자 아이디는 익명이었지만 글의 분위기나 묘하게 깔보는 듯한 오만한 문체는 너무나도 익숙했다. 제 지인이 직접 겪은 실화입니다. 3년 동안 연애하면서 남자가 집안 기둥뿌리 뽑아가며 물심양면으로 결혼 준비 다 해놨습니다. 여자는 겉으로는 조신한 척, 순진한 척 다 하더니 뒤에서는 신혼집을 자기 단독 명의로 빼돌릴 궁리만 하고 있었네요. 결혼식 당일, 남자 측 어머니가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공동 명의를 제안했더니 자기 사기 행각이 들통날까봐 식장에서 그대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지금은 남자가 보탠 돈으로 산 아파트지 혼자 꿀꺽하고 심지어 남자 짐까지 집안에 가둬두고 안 돌려준다고 하네요. 형님들 조심하십시오. 요즘 여자들 아파트 한 채 뜯어내려고 무슨 연기든 다 합니다. 게시글 밑에는 벌써 수백 개의 댓글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대부분이 이 먹튀녀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과 쌍욕이었고 심지어 몇몇 네티즌들은 마포구 소재의 모 건축사 사무소라며 신상 털기를 시도하는 글까지 남겨둔 상태였다. 심가은은 모니터 화면을 가만히 노려보았다. 나영숙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그녀는 강정우의 인맥을 동원해 이 치졸하고 역겨운 소설을 심가은의 사회적 관계망과 직장에 냅다 집어 던졌다. 나영숙의 얄팍한 사고방식으로는 여자는 무엇보다 명예 실추를 가장 두려워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을 것이다. 회사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면 제 발로 기어와서 납작 엎드릴 거라는 속셈이었다. 심가은의 마우스 휠이 아래로 스크롤되었다. 화면을 가득 채운 악플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렸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헛웃음이 났다. 수법이 너무 뻔하고 낡아빠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웹브라우저 창을 닫지 않았다. 대신 바탕화면의 폴더 하나를 새로 열었다. 그 안에는 그저께 밤 그녀가 미리 스캔해둔 증거 자료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새 게시글 작성 버튼을 눌렀다. 키보드 위에 올려진 손가락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무서운 속도로 타자를 쳐 내려갔다. 30분 뒤 같은 커뮤니티 게시판에 새로운 글이 하나 올라왔다. 제목은 이전 글보다 훨씬 간결하고 건조했다. 먹튀 파혼녀 논란에 대한 당사자 실명 해명 및 증거자료 공개. 서론 따위는 없었다.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위 게시글에서 언급된 당사자 심가은입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기 위해 저는 오직 법적 효력을 갖는 증거자료만을 첨부하여 사실관계만 밝히겠습니다. 첫째, 주택 매입 자금의 출처. 글 아래에는 개인정보를 철저히 가린 그러나 핵심 숫자는 또렷하게 보이는 서류 스캔본 2장이 첨부되었다. 하나는 매수일란에 오직 심가은 3글자만 단독으로 적혀있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다. 다른 하나는 은행 계좌 이체 확인증. 아파트 매매 대금의 70%에 달하는 억 단위의 금액이 심가은의 개인 통장에서 매도인의 통장으로 한치의 오차 없이 입금된 내역이었다. 둘째,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내역. 이어서 첨부된 것은 은행의 자동이체 내역서였다.
매월 약속된 날짜에 심가은의 급여 통장에서 똑같은 금액이 빠져나간 기록이었다. 지난 6개월 동안 단 한 번의 연체도 없었다. 셋째, 남자 측의 자금 기여도. 심가은은 지난 3년간 강정우가 그녀의 통장으로 이체한 모든 내역을 엑셀로 뽑아 올렸다. 붉은색 형광펜 효과로 동그라미 쳐진 항목은 딱 2개뿐이었다. 하나는 2년 전 7만 원 입금자 메모는 삼겹살 더치페이. 다른 하나는 작년 38만 원 입금자 메모는 청소기 구매. 남자 측 지인분께서 주장하시는 물심양면의 실체입니다. 매매가 10억 원짜리 아파트에 남자가 보탠 총금액은 정확히 45만 원입니다. 넷째, 결혼식 당일의 상식적인 제안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심가은은 나영숙이 들이밀었던 아무도 서명하지 않은 부동산 공동명의 동의서 원본을 스캔해 올렸다. 시어머니 되실 분은 본식 시작 10분을 남겨두고 신부 대기실에 들어와 제 100% 개인 자산인 아파트의 본인 아들과 본인의 이름까지 3등분하여 올릴 것을 강요했습니다. 제가 이를 거부하자 남자 측은 옆에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에 저는 단순한 결혼식이 아닌 제 재산권을 침해하려는 조직적인 압박이라 판단하여 예식을 파기한 것입니다. 첨부된 모든 자료는 어떠한 위조나 변조도 거치지 않은 원본이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최초 허위 게시글 작성자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소장은 이미 변호사를 통해 증거 체증을 마쳤으며 내일 오전 경찰서에 정식으로 접수될 예정입니다. 클릭. 등록 완료. 심가은은 인터넷 창을 닫아버리고 하단 작업 표시줄에 띄워둔 CAD 프로그램을 다시 열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도면의 선들을 이리저리 수정하기 시작했다. 10분 뒤 사무실 안의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그 숨막히던 침묵과 수군거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대신 곳곳에서 헉 하는 거친 숨소리와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타자 소리가 요란하게 터져나왔다. 대각선에 앉아있던 주니어 디자이너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번에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이나 회피 대신 감출 수 없는 경악과 지독한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심가은을 보며 입을 뻥긋거렸지만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허공을 향해 주먹을 꽉 쥐며 격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책상 위 심가은의 스마트폰이 징 하고 울렸다. 저장되지 않은 모르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한 통 들어와 있었다. 가은아, 나 정우야. 게시판 글 방금 봤어. 그거 내가 올린 거 절대 아니야? 우리 엄마가 호진이네 애들 시켜서 쓴 거야. 제발 글 좀 내려주라. 호진이네 부장님까지 지금 이거 뭐냐고 난리 났대. 일단 우리 얼굴 좀 보자. 응? 내가 이렇게 빌게. 오후 2시에 너희 회사 1층 카페에서 기다릴게. 너 안 나오면 나 거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거야. 심가은은 모니터 하단의 시계를 힐끗 보았다. 오후 2시까지는 아직 1시간 반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뒤집어 엎어놓고 다시 도면 속 선들의 시선을 고정했다. 오후 2시 15분. 건축사 사무소 1층에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시간이라 매장 안은 한산했다. 강정우는 구석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 앞에는 얼음이 반쯤 녹아 물방울이 맺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 놓여 있었다. 그의 꼴은 말이 아니었다. 턱 밑에는 푸르스름한 수염 자국이 올라와 있었고 두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평소 깔끔하게 다려 있던 정장 재킷은 구김살이 잔뜩 깐 채 어깨에 축 늘어져 있었다. 카페 출입문 종이 짤랑하고 울렸다. 심가은이 들어왔다. 그녀는 똑 떨어지는 깔끔한 네이비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한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를 든 채였다. 그녀는 강정우의 맞은편으로 걸어가 의자를 빼고 앉았다. 음료는 시키지 않았다. 강정우가 스프링이 튀어오르듯 상체를 번쩍 일으켰다. 가은아. 와줬구나. 나 딱 10분만 있다가 일어날 거야. 심가은이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용 증명은 받았지? 강정우의 얼굴 근육이 일순간 굳어졌다. 그는 마른 침을 한 번 삼키더니 어떻게든 어색한 웃음을 짜내려 애썼다. 받았어. 근데 가은아, 우리 꼭 이렇게까지 끝을 봐야 해? 우리 3년이나 만났잖아.
나 진짜 요 며칠 밤에 잠도 한숨 못 잤어. 우리 엄마랑도 엄청 싸웠고. 엄마도 이제 당신이 너무 성급하셨다고 후회하셔. 내가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진명의 거는 나중에 천천히 다시 얘기하자고. 나중에 다시 얘기해. 심가은이 그의 말을 칼같이 잘랐다. 목소리 톤은 낮았지만 면도날처럼 섬뜩했다. 나중이 언젠데? 내가 임신해서 배가 불렀을 때? 아니면 애 낳고 회사 그만둬서 너희 집구석에서 영영 도망칠 수 없게 됐을 때? 그때 다시 얘기하자고? 강정우의 억지 웃음이 얼굴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가은아, 너는 왜 사람을 그렇게 나쁜 쪽으로만 몰아붙여? 난 진짜 그는 짜증스럽게 머리를 헝클어뜨리더니 시선을 슬쩍 피했다. 좋아, 그래. 우리 인연이 여기까지라고 쳐. 그래도 그 집, 나도 어느 정도 기여한 거잖아. 집 보러 다닐 때 나도 부동산 10군데 넘게 같이 돌아줬고 그 안에 들어간 가구랑 가전제품 고를 때 나도 발품 팔았잖아. 근데 넌 지금 나더러 빈손으로 그냥 쫓겨나라는 건데 이거 너무 피도 눈물도 없는 거 아니야? 드디어 본색이 드러났다. 이게 오늘 그가 그 익명 게시판의 쌍욕을 처맞아가면서도 이 자리에 버티고 앉아있는 진짜 이유였다. 나영숙의 시나리오가 수정된 것이다. 아파트 통째로 먹는 게 불가능해졌으니 어떻게든 위자료 명목으로 한몫 단단히 뜯어내라는 지령. 심가은은 눈앞에 이 찌질한 남자를 빤히 쳐다보았다. 지난 3년 동안 그녀는 수백 번도 넘게 이 남자가 다정하고 둥글둥글하고 평생을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라고 착각해왔다. 이제야 껍데기가 벗겨졌다. 그건 다정함이 아니라 무능력자의 처세술이었고 둥글둥글한 게 아니라 기생충처럼 단물 빨아먹기 좋은 숙주를 찾는 잠복기였을 뿐이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누런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로 쓱 밀었다. 열어봐. 강정우가 멍한 표정으로 봉투를 집어들었다. 입구를 뜯어 내용물을 꺼냈다. 법원이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무시무시한 공문서가 아니었다. 하얀색 돈 봉투였다. 그 안에는 5만원권 지폐가 두툼하게 들어있었다. 이게 뭐야? 45만원이 심가은이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대며 두 손을 테이블 위에 깍지 껴 올렸다. 내가 지난 3년 동안 내 통장으로 보낸 돈의 총합. 진공청소기 산다고 보낸 38만원에 삼겹살값 반띵한다고 보낸 7만원 은행 가서 빳빳한 현금으로 싹 다 찾아왔다. 그 자리에서 세어봐. 순간 강정우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 몇 장 안 되는 지폐가 마치 불덩이처럼 그의 손을 떼게 하는 것 같았다. 너 지금 나 모욕하냐? 그가 이빨을 꽉 깨물고 짓씹듯 말했다. 계산 끝내자는 거지. 심가은이 그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내 짐박스, 이삿짐 센터 불러서 우리 아파트 현관문 밖 복도에 다 내놨어. 도어록 비밀번호도 싹 다 바꿨고. 이 45만원 챙겨서 꺼져. 오늘부터 내 핸드폰에 문자 한 통이라도 더 남기거나 너희 엄마 시켜서 커뮤니티에 그딴 쓰레기 글 한 번만 더 올리면 다음번엔 내 얼굴이 아니라 내 담당 변호사 얼굴 보게 될 거야. 알아들었어? 강정우는 하얀 봉투를 구겨질 듯 꽉 쥐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당장이라도 쌍욕을 퍼부을 듯 움찔거렸지만 얼음장처럼 차갑고 흔들림 없는 심가은의 눈빛을 마주하자 결국 목구멍으로 꿀꺽 삼키고 말았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시어머니의 억지 앞에서도 한숨 한 번 쉬고 습관적으로 한 발 물러서며 어떻게든 가정의 평화를 지키려 애쓰던 그 순에 빠진 심가은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증발해버렸다는 사실을. 심가은이 자리에서 일어나 트렌치코트에 허리띠를 질끈 동여맸다. 커피 다 마시고 천천히 가라. 그녀는 몸을 돌려 카페의 유리문을 열고 나갔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수원시. 나영숙의 오래된 아파트. 거실 안에는 찌든 된장찌개 냄새가 쿰쿰하게 배어 있었다. 장판 바닥 위에는 이삿짐 센터에서 쓰는 거대한 종이 상자 5개가 덩그러니 쌓여 있었다. 심가은이 현관문 밖에 내다버린 강정우의 전 재산이었다. 강정우는 낡은 인조 가죽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하고 있었다. 나영숙은 종이 상자들 사이를 좁은 보폭으로 왔다 갔다 하며 굽 높은 슬리퍼로 장판 바닥을 탁탁 내리찍듯 걸어 다녔다.
이게 말이나 되니? 얘의 범절이라곤 밥 말아 먹은 것.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그녀가 화를 이기지 못하고 눈앞에 상자 하나를 발로 뻥 걷어찼다. 상자 안에 아무렇게나 쑤셔 박혀있던 냄비와 프라이팬들이 쨍그랑거리며 부딪혔다. 어디서 굴러먹다 온 독사 같은 기집애. 내가 처음 상견례 때부터 광대뼈 툭 튀어나온 거 보고 남편 잡아먹을 상이라 찝찝하더라니. 시험이 무서운 줄 모르고 감히 이따위 짓을 해. 강정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머릿속이 곤죽처럼 엉겨붙어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정우야, 기죽지 마라의 나영숙이 획 돌아서서 아들을 바라보았다. 저런 근본 없는 집안년, 우리 강씨 집안에서도 안 받으면 그만이야. 서울 바닥에 널린 게 아파트고 여자야? 당장 내일 강남에 있는 결혼정보업체에 전화할 거다. 우리 강남 상가 건물주 아들이라고 떡하니 올려서 더 집안 빵빵하고 돈 많은 며느리 얻어올 테니까 두고 보라지. 강정우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는 엄마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엄마의 사포로 긁어낸 듯 쇳소리가 났다. 왜? 강남 그 상가 월세 이번 달에도 내 통장으로 들어와? 나영숙이 눈을 끔벅거렸다. 갑자기 그건 왜 묻니? 그 상가는 내 명의로 돼 있는 거잖니? 내 오피스텔 전세금 빼서 돌려받은 보증금, 그거 싹 다 상가 인테리어 하는데 쏟아부었다. 요새 경기가 바닥이라 지난달에 있던 세입자도 방 빼고 나가서 지금 다시 세놓고 사람 구하려면 아직 멀었어. 강정우가 그녀를 가만히 응시했다. 그럼 나 당장 어디서 살아? 어디서 살긴, 집 놔두고 어디서 살아? 나영숙이 기가 차다는 듯 소리쳤다. 이 집이 이렇게 떡하니 있는데 너 장가 가기 전에 쓰던 그 작은 방에 짐 풀면 되지? 엄마가 매일 저녁 너 좋아하는 갈치조림 해줄게. 강정우는 고개를 돌려 복도 끝에 있는 햇빛 한 줌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어두컴컴한 자기 방을 바라보았다. 순간 숨통을 조여오는 끔찍한 공포가 뒷덜미를 덮쳤다. 32살, 자기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없음. 쥐꼬리만 한 월급의 절반 이상은 예전에 폼 잡고 뽑은 수입차 할부금과 카드빚 돌려막기로 빠져나감. 그가 믿고 깝치던 유일한 동아줄은 엄마 명의로 되어 있는 허울뿐인 그놈의 강남 상가 하나였다. 그런데 지금 그 상가는 텅 비어버렸다. 그는 합정동에 있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자기가 평생 공짜로 누릴 수 있었던 그 넓고 쾌적한 아파트를 영원히 잃어버렸다.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자기 돈으로 대출금 갚고 냉장고에 반찬 떨어지지 않게 꽉꽉 채워놓고 자기 엄마의 그 지독한 히스테리를 다 받아주며 평생 식모 노릇해줄 여자도 잃어버렸다. 그의 인생은 다시 원점으로 처박혔다. 구두 한 켤레를 살 때도 엄마 눈치를 봐야 하고 평생 수원 낡은 아파트 골방에 처박혀 캥거루족으로 늙어갈 처량한 신세가 된 것이다. 그는 여전히 신가은을 향해 온갖 쌍욕을 퍼부으며 열변을 토하고 있는 나영숙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위장이 뒤틀리며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뛰쳐들어가 변기통을 붙잡고 시뻘건 위액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반년 후 4월의 첫째 주 서울 한복 파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합정동 아파트의 도어록에서 경쾌한 전자음이 연달아 울렸다. 문이 열렸다. 심가은은 하이힐을 발에서 툭 차내고 푹신한 면 슬리퍼로 갈아 신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다. 통유리 창밖으로 한강 양쪽을 수놓은 자동차 불빛들이 마치 은하수처럼 흘러가며 밝은 원목 마루 위로 은은한 주황색 불빛을 들이우고 있었다. 그녀는 주방 아일랜드 식탁 쪽으로 걸어갔다. 한 손에 들고 있던 묵직한 서류 가방을 대리석 상판 위에 올려놓았다. 반쯤 열려있는 가방 지퍼 사이로 비닐 포장도 뜯지 않은 새 명함 상자가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맨 위에 놓인 명함 한 장, 그 위에는 굵고 선명한 고딕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건축사 사무소 대형 상업시설 프로젝트 팀장 심가은. 지난 반년 동안 그녀는 원래대로라면 시어머니와의 지독한 기싸움과 우유부단한 남편을 달래는데 허비했을 그 엄청난 에너지를 몽땅 긁어모아 이 대형 프로젝트 입찰 경쟁에 쏟아부었다. 사람이 진흙탕 속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는 발버둥을 쳐도 결국 제자리로 가라앉을 뿐이다.
하지만 그 진흙탕을 완벽하게 빠져나와 맑은 물에 뛰어들면 팔을 저을 때마다 몸이 앞으로 시원하게 쭉쭉 나아가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심가은은 냉장고 문을 열었다. 안에는 김치 냄새가 진동하는 거대한 플라스틱 통도 없었고 유통기한이 다 되어가는 냉동식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지도 않았다. 탄산수 몇 병과 먹기 좋게 썰어놓은 신선한 멜론 한 팩, 그리고 수입캔 맥주 2캔이 전부였다. 그녀는 캔 맥주 하나를 꺼냈다. 검지손가락을 캔 뚜껑 고리에 걸었다. 치익하는 경쾌한 마찰음. 새하얀 탄산 거품이 밀려 올라오며 알싸하고 시원한 보리 향이 코끝을 찔렀다. 그녀는 캔을 들어 올려 꿀꺽꿀꺽 크게 한 모금 마셨다. 냉장고에서 갓 꺼낸 차가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쏟아져 내리며 하루 종일 공사 현장에서 뒤집어 쓴 먼지와 피로를 한 방에 씻어내렸다. 심가은은 주방 아일랜드 식탁에 몸을 비스듬히 기댔다. 그녀는 텅 비어 있고 고요하며 오직 자기 자신의 취향으로만 채워진 완벽한 거실을 바라보았다. 소파는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연그레이 색상의 푹신한 패브릭 소파였다. 칙칙하고 거대한 갈색 가죽 소파는 없었다. 눈을 찌르는 붉은 십자가 홍보물도 없었다. 사람의 피를 말리는 숨막히는 침묵도 없었다. 오직 창 너머 저 멀리서 아스라이 들려오는 도시의 자동차 엔진 소리뿐이었다. 그녀는 맥주를 한 모금 더 마셨다. 차가운 캔을 은은한 회색빛이 도는 대리석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캔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스르륵 미끄러져 내리며 대리석 상판 위에 작고 투명한 동그라미 하나를 그려내고 있었다. 엔드.